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극한 문제들은요. 핵심은 뭐야? 수렴하는 꼴 구성하는 거죠. 요거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요거 구성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렴하는 꼴 구성해내야지 라고 맘먹고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기억부터 봅시다. fx 뭐라고 되어 있어요? fx,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x가 어디로 갔었을 때? 0으로 갔었을 때 x분의 제 자연상수의 fx 제곱 빼기 1, 요 값은 0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걔 써도 상관없죠. 어떻게 쓰면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봐봐요. 이제 자연상수의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멋대로 나눴기 때문에 요 등식 맞춰주려고 하면 여기를 뭐 곱해줘야 돼? x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수렴하는 꼴 여기서는 뭐 써먹은 거죠? 무엇? 무한소분의 자연상수의 무한소 제곱 빼기 1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얘 자체가 바로 수렴하는 함수인 거죠. 내가 요 모양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제 1로 수렴할 텐데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얼마 나오게 되니? 빵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참이죠. 그래서 앞만 고르기 싫어도 1, 3, 5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이란다. 니은 가봅시다.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fx가 뭐라고 얘기 안 해줬어. 그냥 어떻게만 얘기해줬어. 제 0으로 갈 때 fx분의 자연상수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전히 뭐 수렴하는 함수 요거 구성하고 싶어. 얘 구성하고 싶다면 나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를 0으로 보냈었을 때 2의 x제곱 빼기 1을 갖다가 뭐로 나눌 생각을 해줘야 정상이라고? x로 나눠줘야지 정상인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요거 곱하기 이제 x를 fx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ln이 아니죠. 얘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로 수렴하는 거예요? 너가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너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너도 1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알았어. 뭐? fx분의 x가 1로 수렴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함수가 된 거지. 얘도 수렴하는 함수가 됐는데 이제 나한테 뭐 요구했냐면 x가 0으로 갔었을 때 3의 x제곱 빼기 1을 무엇으로 나눈 것? fx로 나눈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너 여기 이제 fx가 있고요. 요 모양 때문에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사실은 이건 자체가 필요하기도 했죠. 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또 수렴하는 수열이 바로 뭐가 있어요? 함수가.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ln a로 수렴하게 되겠잖아요. 기억나지? 그러면 이거 생각하니까 그럼 너는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ln 3으로 수렴하고 너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1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이 값 자체는 ln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니은도 참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디귿 갑시다. 이번에는 딴 건 몰라. x가 어디로 갔었을 때 0으로 갔었을 때 fx는 제로로 간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따구로 푼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 아이고. 인생 뭐 별거 있어? fx를 x라 두자! 그럼 틀린다. 그러면 디귿이 디귿 참 아니야? 5번, 답 5번. 아니라고. 내가 그따구로 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자, 우린 딱 여기까지만 알아. 요거인 상태에서 자, 무슨 모양 만들고 싶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연상수의 fx 빼기 1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얘라는 건 어차피 얘가 0으로 가는 건 아니까 수렴하는 모양 만든다고 하면 내가 뭐 만들 생각을? 얘 만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 만들 생각 한다면 자연상수의 fx제곱 빼기 1을 갖다가 뭐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fx로 나눠주고 제 x분의 fx가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 1로 수렴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얘가 항상 수렴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fx가 x였다면 수렴했겠지. 하지만 여기는 이 x보다 얘가 차수가 더 떨어지는 애면 어쩔 건데? 반례. fx가 뭐가 돼버리면? 루트 x가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루트 x분의 1이 돼버리니까 0분의 1꼴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조건 만족시키는 fx. 인생 뭐 있냐? 하면서 대입시키면 뭐 생겨, 인생에? 안 되는 경우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앞에 기억 니은은 별거 아니지만 이 디귿 있죠? 이거 디귿 주의라고 써놓고 꼭 별표 쳐놓고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질문 잘 나온 겁니다, 이건. 이해가죠? 디귿에 대해서는 꼭 특히나 어떤 인간들 fx를 갖다가 x라고 놓고서 흐뭇해했던 인간들은 이거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기억 한번 되살려 봅시다.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무엇? 역수관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니? 무엇을 갖다가 사인의 역수. 걔를 뭐라고 말해요? 코시컨트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걔 시컨트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 걔를 뭐라고 말해요? 코탄젠트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이것도 혹시 못 외울까봐 하는 그 걱정에 내가 어떻게까지 헛소리를 했냐면 코가 있으면 코가 없고 코가 없으면 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인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곱관계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아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뭐는 알아?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는데 이제 양쪽을 갖다가 다 뭐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 x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가 코사인분의 1은 코가 있는 애니까 코가 없는 거로 예로 가서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쟤를 갖다가 뭐로 나누게 되면 왜 코사인으로만 나눠줘요? 사인으로도 나눠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놓게 되겠어요? 제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얘라는 건 코시컨트 제곱 x가 나오게 된다. 요 두 개도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혹시라도 놓친 게 있으면 슬프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요. 다 안 풀고 넘어가면 조금 그러려나 싶어서 우리 237번 한 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얘기는 잠깐 해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미적분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수원에서의 내용인 건데 여러분들 이 사각함수 있잖아. 원래 어디에서 정의되는 애야? 단위 원에서 정의되는 애다. 단위 원에서 정의되는 애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의미 자체도 단위 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제 반지름에 대한 무슨 좌표? y 좌표가 사인이라고 한다면 코사인은 반지름에 대한 무슨 좌표인 거예요? x 좌표. 그리고 탄젠트는 원점과의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기울기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잖아. 그거 안 상태니까 당연히 얘의 부호도 누구의 부호 보면 되는 거야? 단위원 위에서의 y좌표, x좌표 그리고 기울기와의 부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 생각해주면서 237번 가볼게요. (237번)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봐봐. 이거 무슨 좌표 생각해 보는 거야? Y좌표, 이거 Y좌표 생각하는 거죠, Y좌표. Y좌표의 부호와 동일할 테고, 얘는요, 시컨트는 누구 뒤집어놓은 거야? 코사인 집어넣은 거니까, X좌표의 부호와 동일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라는 건 몇 사분면인 거예요?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은 애들인 거니까,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에 걸린 거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래서, 1번은 지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뭐 했어요?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지금 0보다 작대. 야, 코시컨트는 누구의 부호야? Y 좌표의 부호잖아. 근데 탄젠트는 얘는 기울기가 뭐인 상황이야? 기울기의 부호랑 같죠? 근데 이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건 서로 반대였다는 거지. 그럼 서로 반대려면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지금 요거 생각해 봅시다. 1사분면이면 탄젠트도 같이 양수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럼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에 가는 거죠. 아마 이 1번을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이거 왜 같이 풀려고 했냐면 2번 가끔 틀리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2번 틀리는 거는, 2번 틀린 사람 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된다? 미적 못하나 봐. 이거 아니야. 나 공통수학 원 못하나 봐.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는 거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2번과 관련해서 참고. 내가 참 착하니까 얘기해 줄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 우리가 착관제했을 시간 없잖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챙겨놔야 돼. 물어보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있잖아요. 얘는 매번 루트 A, B 이렇게 묶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왜? 어떨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랑 B랑 둘 다 음수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쟤는 앞에 있는 N은 뭐예요? 2i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 근데 아무 때나 기어 나오는 건 아니고 A도 0보다 작고 B보다 0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하나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애들이 얘는 보통 아는데 슬프게도 얘는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뚜껑을 씌워놓고서는 흐뭇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흐뭇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자 물어보자. A, B 둘 찍어봐봐. A, B 둘 다 음수인 경우 1번, A만 음수인 경우 2번, B만 음수인 경우 3번, A, B 모두 양수인 경우 4번. 몇 번? 이번에 근데 뭐였냐? 분모만 음수일 때 밖에 마이너스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화 때문에.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거 했었으면 둘 다 음수였었으면요.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어차피 약분돼. 약분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게 돼서 요거 한꺼번에 처리해 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끼리 그냥 소구된 거랑 똑같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 별 상관없어. 밑에 거는 양수고 위에 거만 음수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뭔 상관이지? 근데 이렇게 내가 묶으면 이거랑 똑같이 가. 어차피 이건 상관없어.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런 상황 있죠. 얘는요 루트 2 i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분모의 실수화를 하게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니? 그럼 분모 실수하게 되면 위아래다가 뭐 곱하게 되니까 i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생기면서 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이거 한꺼번에 묶어놓은 다음에도 앞에 뭐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가 생기는 꼴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인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만약에 몰랐던 사람은 학교 지나가다가 1학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뭐 피해야 돼요. 막 걔네들 어깨빵하고 이러면, 내가, 복소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쟤네들 무시하면 안 되지 뭐. 그래서 내가 지고 말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막말했나?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겠어요? 루트 사인 세타 분의 얼마? 루트 코사인 세타. 얘가 마이너스 루트 얼마래?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코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닌 게 그냥 묶어놓은 거잖아.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인 세타는 뭐고? 사인 세타는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가 뭐구나.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y좌표는 음수인데 x좌표가 양수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죠. 동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인데 무엇이라고 됐어요?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 나 하얀색 어디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 3분의 4?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4사분면을 내가 놨어요. 여기서 요각도가 지금 세타야. 요각도가 세타고 지금 여기가 그 3이고 얘가 얼마인 상태인 거야? 4인 상태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얼마 나옵니까? 5 나오게 되겠네. 5 나오게 될 테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코시컨트? 코시컨트 누구 뒤집어 놓은 거니? 사인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럼 지금 사인 세타는 바로 무엇인데?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여기서 코시컨트 세타라는 건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될까요? 괜찮지? 자, 그 다음 3번은 알지 않을까? (3번) 가보면 뭘입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무엇? 사인 세타. 얘가 0보다 작대. 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y 좌표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몇 사분면이던가? 세타는 2사분면 혹은 3사분면의 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니컨트 세타 분의 누구? 코시컨트 세타. 얘는 어떻다는 거야? 얘가 또, 얘도 0보다 크대. 야, 근데 이거 이상하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분모에 있는 건 x좌표랑 관련된 거고 분자에 있는 건 누구랑 관련된 거야? y좌표랑 관련된 거니까 x좌표와 y좌표는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 이제 통째로 같이 생각해 주게 되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내가 요거까지 이제 안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준식 봅시다. 야, 이건 알지? 루트 A의 제곱은 얼마야? 그냥 절대값 A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준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절대값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숙제 안 해온 사람 복습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음수죠. 그러면 절대값 벗고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 음수고요. 얘도 음수입니다. 또 음수끼리 됐으니까 음수라서 절대값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 붙으니까 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쟤 뭐예요? 얘는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얘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자, 탄젠트는 지금 뭐예요? 양수죠. 사인은요?
음수인데 여기 빼기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수 나오잖아. 그럼 제 플러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지워질 거 지워지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지워지고 사인 세타 지워지게 될 테니까 우리가 찾는 건 2배의 탄젠트 세타죠. 됐니? 그래서 요거 그냥 가볍게 뭐에 대한 내용 들어갔다가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엔 2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40번에도 비슷하게 느낌은 나와 있네요.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2분의 5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컨트 제곱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인 거잖아요. 시컨트가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인 거니까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 알고 있었을 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거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 통분해 볼게. 무엇으로? 이렇게 통분해 놓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는데 이거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얘 얼마인 거야? j1인 거죠. j1인 거니까 나 뭐만 알면 될 것 같아.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애는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뒤에 있는 애는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2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얘 또 통분할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자, 이거 암산 되지 않니? 이렇게 올리면 이제 1 나오게 되잖아. 에이 개쉽네. 이거 제곱해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 산수는 여러분들한테 시켜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項目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1을 무엇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쟤를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시컨트 제곱이랑 시컨트 제곱이랬다. 맞죠? 시컨트 제곱이랑 탄젠트 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컨트 제곱이랑 탄젠트 제곱은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 저기 있다 저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얘라는 건 뭐예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쟤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요걸 찾는 거니까 요걸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얘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얘를 통일을 뭐로 통일시켜서 탄젠트 제곱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으니까 코시컨트를 요구하고 앉아있으니까 시컨트를 찾는 게 더 나으려나 싶어가지고선 그게 그거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생각해봐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인 거니까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인 거잖아. 저기다 이제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나와요? 저기 준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얘를 갖다가 1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로 나눈 거고 이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크로스에서 곱하면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배의 시컨트 제곱 세타 요거는 1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죠. 넘기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5 나오네.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사인 코사인 관련된 게 5 나와요? 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게 이거 뒤집어놓은 거라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 거 알 수 있니? 5분의 1인 거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5분의 4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
우린 4분의 5라고 답 내주면 되겠지요. 될까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저 대수어 같은 거 할 때 되게 하기 싫었던 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가끔 나올 때 있더라. 244번. 동경사의 위치관계 한번 정리해 볼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자. 근데 여러분들까지만 해도 미적을 공부하고서는 지금 대학에 가잖아요. 내년 고3부터는 미적을 갖다가 수능에서는 안 보잖아. 학교에서는 본다고 하긴 하는데, 그 수준 차이를 생각해보면 수능에서 그 4점짜리 안 풀고서 결국 대학 간다는 건데, 지금 해도 내가 알기로 저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서 한 30%가 수업 못 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년에 고3인 애들은 몇 퍼센트가 못 들을까? 한 60, 70%못 들을 것 같은데?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덕 같은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야, 동경사의 위치관계 있잖아요. 요거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 처음 배웠었을 때 초반부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저거 너무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 내신에서만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크게 안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게 무조건 내신에서만 나온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동경사이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안 나올 거야. 그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야, 수능에서는. 근데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작게 만들어 놓고서 범위를 제한해 놓으면 그건 낼 수 있다. 그건 내면 그만인 거고요. 이거 외우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나도 못 외워. 못 외우는데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내가 외운 건 이거밖에 없어. 두 동경사의 무엇이 합도는 차가 2분의 파이의 정수가 되도록 관계 구성해 주는 거야. 너 머리도 안 좋고 해서 이거밖에 못 외우겠어.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작년의 기억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표현 나온 거 있었을걸? 두 동경이 X축 대칭. 그러면 내가 하려고 맘먹은 건 X축 대칭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내 멋대로 요거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알파라고 하고 얘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내가 무엇이라고 베타라고 할게요. 그냥 저거 표시만 해놓은 거지 알파가 얼마만큼 뺑글뺑글 돈 건지 베타가 얼마만큼 뺑글뺑글 돈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얘랑 얘에 대해서 쟤네 두 개 합치거나 빼서 2분의 파이의 정수를 만드는 방법 있나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있니? 있지 않아? 왜? 지금 보니까 요각이랑 어때? 같잖아. 같으니까 지금 요거 베타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알파를 더해주면 한 바퀴 돈 거잖아. 2파이.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나도 못 외워 이거. 이렇게 찾는 거야 그냥. 찾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알파랑 베타가 몇 바퀴 돌고 온 건지 모르죠?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파이야? 2파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붙여주면 돼? 2n파이 이렇게 붙여주면 돼. 이걸 외우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고 다니면 진짜 오직 난 내신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인 거고, 이거 그냥 추론하면 돼. 몇 초 안 걸릴 테니까. 그럼 몇 개만 더 봅시다. 두 동경이 Y축 대칭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Y축 대칭인 거 하나 만만한 거 그려봐. 괜히 복잡한 거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너를 갖다가 내가 알파 이렇게 잡고 너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베타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알파랑 베타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서 특수한 각도 만들 수 있냐고요. 2분의 파이의 정수별 만들 수 있냐고. 있니?
있을 것 같지. 왜? 요각도랑 요각도가 어떻게 되니까? 같잖아. 대칭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합치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파이 나오게 되잖아. 근데 몇 바퀴 돌고 오는지 모르겠으니까 2n 파이 붙이겠다고. 됐죠? 그러니까 자주 내가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 거면 나도 여러분들 외우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도 외웠을 거야. 나도 바보지만 자주 나오면 외우지 않겠니? 근데 자주 안 나오니까 나도 못 외우는 거야. 문제는 영원히 안 나올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건들지도 않았지. 영원히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가끔 나오는 거야. 그지같이 가끔 나오는 거. 어쩌다 한번 나왔을 때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만 외워주죠. 이 빨간색만. 그래 놓고서 이게 톤으로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도 해보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두 동경이 원점 대칭도 있죠. 원점 대칭 하나 그려. 어떻게?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어떻게 해야지 투수각이 나오니? 알파랑 베타를 뭐 하게 되면? 빼야지. 왜? 지금 베타에서 누구 빼주면? 알파 빼주면 요각도랑 요각도가 같으니까 그럼 일직선 나오게 되잖아. 그럼 이게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파이 나오게 되겠네. 그리고 어떻게 돼? 몇 바퀴 도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2n8 붙여주면 돼. 만들려고 들면 끝도 없지만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자주 나오는 것만 내가 할 거니까. 뭐가 또 있냐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가 요거야. 또 다른 하나도 얘야. 근데 얘가 같은 각도나 보장은 없어. 왜냐면 몇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건 일치하니까 뭐예요? 빵이죠, 빵. 빵인데 몇 바퀴 돌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2n8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될까요? 이거 말고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여러분들하고 그것도 했었을 거야. 두 동경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두 동경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그거까지 하면 진짜 만약에 그게 수능에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농민봉기 일으킬 수도 있어. 그걸 흥분할 수도 있어서 이 정도면 애들이 그냥 더러운 이 세상 내가 헬 조선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 막 흥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까지만 요 빨간색 내용 적용시키는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슬프게도 이 244번은 내신 문제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여러분들 나를 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버텨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그러니까 나한테 꼭 공부시켜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공부시킬게요. 이제 추가로. 거기 문제 나왔으니까 y는 x의 대칭 생각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하나 내가 동경 이렇게 잡아놨어요. 또 다른 동경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뭐가 나오게 되면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 알겠어요? 라고 하면 알 것 같지? 내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다고 말했어. 아니었어도 이제는 알만도 한데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2분의 파이 나오잖아. 그런데 몇 바퀴인지 모르겠으니까 2n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나도 못 외운다. 자꾸 내가 못 외운다는 거 강조해서 내가 병신만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데 못 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네. 안 틀릴 수 있잖아. 저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244번 가봅시다. 요거 한 번쯤은 정리해놔야 돼. 그럼 저 244번에 대해서 지금 세타랑 5세타의 동경이 어떻대요? 5세타와 세타가 두 개가 어떻대? y는 x 대칭이래.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있네요. 세타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로 있어요. 2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파이 사이에 있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 거야?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관계는 여기서 그냥 찾고 말아. 그냥 1사분면에서 찾고 말아.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요거 쳐다보면서 5세타 더하기 세타라는 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앞에 2n 파이인 거야. 그러면 얘를 어디서 써먹는 데? 여기서 이지 처리해줄게. 양변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게 되면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n 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으로 나누면.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양변에 12 곱하겠습니다. 파이 나눠버리고요. 12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세타는 여기 이제 세타는 요거니까 12 곱한다고 했었죠? 그럼 저 얼마예요? 4n 더하기 1. 이 얼마 나오게 되니? 12 곱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n은 얼마야? 1일 수는 없고요. 2일 수는 있죠. 3일 수도 없잖아요. n은 2네. n 2 나오니까 그럼 세타는 얼마 나오니? 요거 n에다가 이제 2 넣게 되면 쟤는 3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 나요? 1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나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맞지? 굳이 통분해야 되나? 12분의 여기 4 더하기 1이니까 5파이? 좀 이상하다. 어디? 계산을 못하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래서 12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9 파이 넣을 수 있겠지. 약분됐죠? 4분의 3파이네요, 4분의 3파이.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컨트 파이 더하기 얼마? 세타. 더하기 코시컨트 3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상하함수가 누구랑 관련된 건지 생각해 줘야 돼요. 시컨트는 누구랑 관련된 거죠? 코사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 시컨트 그대로 쓰지만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었던 거야? 제 3, 4분면의 각이었던 거잖아. 그럼 코사인은 그때 음수였던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세타? 야, 3파이에서 2파이는 날리자. 어차피 두 개 2파이인 거니까 날리면 파이 더하기 세타일 때랑 똑같잖아. 코시컨트는 누구랑 관련된 거야? 사인과 관련된 거잖아. 어차피 3, 4분면의 각인 거니까 얘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 이건 뭐예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제 4분의 3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걔만 대입시켜주면 여러분들 값 구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 산수요. 우리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좀 더 튈 수는 있겠구나. 조금만 씻고 다니고 옷만 좀 챙기고 그래도 옆 애들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학생들이 조금 더 빡빡할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으니까. 그 상학하면 덧셈 중에 우리 다 결과물은 알고 있잖아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면 에이 지금 시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공식 못 외우지는 않겠지. 하지만 혹시라는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만 어떻게 외우게 했었어요? 싸고 또 싸. 싸고 또 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여기 같이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싸. 또 싸.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였을 때 여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게 될 테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때 얘는 플러스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은 요것 분의 요거로 내가 정리해 준 다음에 위아래를 뭐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나눠주게 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1마 탄탄 탄푸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부호가 왜 아래는 뿔마가 요거랑 반대요라고 말하면 이게 코사인 출신이라서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스트로크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얘 자꾸 싸고 또 싸. 그리고 싸고 또 싸,
또 싸. 왜 이렇게 많이 쌀까라고 하니까 일마탄탄 탄푸탄 먹고. 병신 같지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보다 내가 학생 때 그 공식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합차를 곱으로 곱을 합차로 이거 해서 거기 이상한 거 더 많이 외웠었어요. 그래서 막 쌀에다가 쌀을 더하면 배로 싸고 쌀에서 쌀을 빼면 배로 고생하고 코 풀고 두 번 코 맞고 마두실성 막 이렇게 외우고 막 그런 거 있었고 그거 나 어디서 본 건지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병신이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예전에 지금도 그 교재 있나? 하이탑이라는 그 교재 물리2 교재에 보면 물리2에서 많이 쓰이는 공식들하고도 이제 공식들 뒤에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펼쳐봤더니 저거 써 있었어. 그래서 그거 보고 배웠었어. 마두실성 막 이렇게 배워서 막 혼자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안 돼! 괜찮아. 몇 달 안에 부러지는 건 아직 맡길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어. 여기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깨져 있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 이제 8월 달인가까지 이거 애플케어가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어디서 한번 차에서 한번 떨어뜨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약간 양심이 아니 일단은 깨져 있으니까 고치러 갈긴 갈 거야. 근데 예전에 애플놈들은 그 정도 깨지면 아예 새 거로 바꿔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요거만 갈아주더라고요. 아예 새 거로 바꾸려고 하면은 차에서 떨어뜨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건 좀 양심에 걸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애플 펜슬도 내가 한번 애플케어로 애플 펜슬 갖다 내가 케이스 없이 가방에 놓고 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러졌어. 앞에 촉이 부러진 게 아니라 촉이 부러지면서 안쪽에까지 같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 20만 원 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야 되나 해서 혹시나 싶어서 내가 두고 가봤거든요. 두고 갔더니 그 애플케어로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다시 물어봤잖아. 그럼 혹시 그 애플케어를 쓰면 내가 안 고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 쓸 때 못 쓰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썼다고 이거 몇 번 고장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대신에 이제 공짜는 아니고 고치는 비용 얼마나 든다고 했는데 고치진 않고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딴 거로. 어쨌든 생각해보면 돈을 쓴 건데 안 쓴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애플놈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모르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갖다가 이 상학함수 덧셈 정리를 발상하는 그 상황이 필요하죠. 이거 언제 발상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된다면 뭐가 보일 때? 쌓고 보이게 되면 뭐 발상하는 거예요? 사인 발상하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보이면 사인 발상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싸 이런 애들 보이면 뭐 발상해 주는 거예요? 코사인 발상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함수가 뭐해 돼 있으면 곱해져 있으면 코사인 덧셈 정리 발상 다른 종류의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섞여 있으면 뭐를 발상한다고? 사인 덧셈 정리를 발상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될까요? 자,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얘기해 주는 건 딱 여기서 끝이 나오는 건데 현실적인 이유로 외워야 되는 게 있죠. 뭐? 백악공식. 백악공식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외우는 거였어요. 교과서 본문에 있던 거였는데 이게 교과서 본문에서 쓱 빠졌거든요. 근데 그냥 내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인 2 x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x절에다가도 알파, 베타에다가 모두 x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 2배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인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에서 추론할 수 있지만 거꾸로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귀찮아도 외웁시다. 그 다음에 이건 학생들이 잘 외우는데 뭐를 못 외우냐면 여기 코사인 2x예요. 코사인 2x는 짜증나겠지만 세 종류로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세 종류로 나오게 되지? 여기 알파랑 베타에다가 내가 다 뭐 넣어줄 겁니까? x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돼요?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 하나 외우고요. 뭐 외워야 돼? 우리 제곱 공식에 대해서 여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건 뭐였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죠? 사인 제곱이라는 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었습니다. 그거 적용시켜 주게 되면 한 번은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뭐가 나와요?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x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정리해주면 그게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가는 거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배각 공식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1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 x분의 얼마? 2배의 탄젠트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될까? 그래서 양심이 있다면 이 3개 정도는 외우고 있기를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적용하는 연습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 245번 가봅시다. 자, 245번 보면 1번 뭐야? 코사인 제곱 12분의 파이 빼기 뭐예요? 사인 제곱 12분의 파이죠. 여러분들 암기력이 2분은 되니? 그렇다면 제 못 돌라야 정상이야? 코사인 덧셈 정리 중에서도 코사인 배각 공식. 그래서 제 뭐예요? 코사인 6분의 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10도 곱하기 사인 70도 더하기 사인 80도 더하기 사인 160도 나왔어. 뭐야, 기분이 안 좋아. 각도가 어디서 개떡같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인 80도라는 것은요, 이 80도는 사실은 뭐예요? 90도 빼기 10도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인 160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뭐인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270도 빼기 얼마예요? 80도죠. 맞나? 개소리 하는 것 같은데? 개소리 한 거지. 개소리. 70도랑 160도 합치면 몇 도야? 240도? 맞나? 그러면 제가 얼마야? 빼면 160도에서 70도 빼면 몇 도지? 90도? 그럼 이거 90도 빼기 90도 더하기 70도구나. 우리 계산을 못해서야 멍청한 자식. 야, 그래서 뭐야 제 사인 70도 곱하기 사인 10도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사인 90도로 돼 있으면 얘 코사인 몇 도인 거예요? 10도죠. 여기 코사인 70도니까 코사인 70도 인데 잠깐만 90도 더하기 요거니까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또 코사인 10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해져 있지. 각도를 만들어 놨고 그럼 뭐 또 올려줘야 돼? 뭐 덧셈 정리? 코사인 덧셈 정리. 그래서 제가 코사인 몇 도인 거예요? 자, 이게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 아니지 60도지. 플러스였을 때 마이너스니까 벌써 80도인 순간 기분이 안 좋아야 되지 않니? 특수하지 않잖아. 그래서 코사인 60도가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2분의 1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될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발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5번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괜히 또 놓치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50번 봐보면 또 동경일치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일직선 위에 있는 거 그 얘기 했는데 그건 아까 했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는 몇 번으로 가볼 거냐면 저기 252번으로 가볼게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y.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a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y. 얘가 b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식은 사인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 발상이 쉽죠. 사인 무엇? 덧셈 정리해주면 되는데 사인 덧셈 정리를 해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어떻게 만들 건데?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얘 뭐 해주게 되면? 제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니?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y. 요건 그냥 부수적으로 생긴 거고요. 필요한 거는 2배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이 값이 얼마인 거야? 이게 1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또 뭐 해주게 되면 제곱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y 플러스 2배의 사인 x, 아유 잠들겠다.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y가 얼마예요? b의 제곱 나오게 되겠죠. 이거 a가 아니라 a의 제곱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할 생각인데? 나한테 필요한 거 얘랑 얘를 갖다가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으니까 이거 더해주면 식이 예쁘네요. 왜? 요거 2개 더하니까 1, 요거 2개 더하니까 1, 더하기 2배의 사인 x 더하기 y, 요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거 식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 3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건 바로 뭐예요? 얘는 자추가 뭐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이 원인 거니까 자추의 길이는 2 루트 3 파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요거 이제 가볍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인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235번이죠. 235번 가봅시다. 235번에 253번. 답을 얘기했어. 이거 예전에도 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벌써 10시 다 돼가? 아니, 숙제 내준 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두고 이번 숙제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한 번 해왔으면 지금 2주 버티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2주가 뭐야? 오우씨, 다음 시간 숙제 또 딱히 못 해주겠는데. 한 번 숙제했으면 계속 버틸 수 있는. 이게 좋은 건가? 253번 갑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감마군요.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얘 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감마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얘 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뭡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 대한 무와 뭐가 곱해져 있는 게 필요해?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런데 누군 필요 없어. 얘는 필요 없지 않아? 감마는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얘랑 얘의 곱이 필요한 거라서 일단 얘를 냅둬놓고 쟤 넘기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놓고 쟤 하나 넘기면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쟤 제곱할게. 얘도 뭐 할 거야? 얘도 제곱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고요. 나는 필요했지롱 누가? 2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감마 이렇게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요. 코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코사인 제곱 힘들어. 똑같은 거 쓰려니까 감마 이렇게 나와버릴 테고 이거 위아래 뭐 해줄 거야?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배의 자, 요 상태가 바로 뭐가 나오게 되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게 되고 이거 1 나오게 되겠죠? 이거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겠죠.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될까? 근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르게 풀어도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 굳이? 답 냈는데? 들긴 하는데 잠깐 봐봐. 야, 코사인은 X좌표, Y좌표 중에서 무슨 좌표랑 친해? X좌표랑 친하죠. 사인은 Y좌표랑 친하잖아. 그 생각 한번 해보니 다른 조건 한번 해볼게. 지금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감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로래. 이게 약간 좋다 나쁜 게 y좌표 너 미운오리 새끼 너도 y좌표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y좌표 총합이 뭐가 나오게 되니까 제로가 나오니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기분 좋게 미운오리 새끼 약간 그 염색이라도 한번 시켜본다라고 생각해보면은요, 저기 코사인 사인으로 바꿀 수 없나? 바꾸기 싫은가 봐. 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y 좌표의 총합이 얼마 나오는 거야? 제로라고 내가 만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감마가 또 제로라고 돼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x좌표의 총합이면 좋겠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생각해봐. 이거 y 좌표의 총합이 요거 제로고요. 여기서는요 x 좌표의 총합이 제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게 되면 3으로 나눠주게 돼도 얘 역시 제로 나오게 되겠죠. 뭔 생각하는 건데? 먼개중심, 무게중심 생각한 거. 무게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인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끌고 와도 되지 않을까?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원이 어떤 원이라고 생각할 거냐면 단위원인데요. 이 단위원에 대해서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알파벳 이렇게 감만 놓을 건데,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요 관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알파벳과 감마가 달라질 수 있는데 관계만 내가 체크해 보려고. 그 관계라는 건 바로 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여러분들 3개의 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인 경우 제일 만만한 거 뭐야? 정삼각형. 그래서 여기 요각 하나 있고요. 내가 그걸 갖다가 약간 그지 같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지 뭐. 자, 이렇게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을까요? 알파 이렇게 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감마 이렇게 놓고, 얘를 갖다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에서 무엇을 갖다가 지금 문제에서 찾는 건 뭐죠? 문제에서 찾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알파에서 못 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무슨 각도 나와? 요 각도 나와야 되잖아. 요 각도가 얼마인데? 3분의 2파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건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됐지? 이렇게 발상하는 게 너를 어떻게 했니라고 하면 이 비슷한 걸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어. 근데 그때는 문제가 좀 더 쉬워서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는 그냥 여기가 사인 이렇게 3개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풀이의 발상이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것과 관련된 거 아닐까 하고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 오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풀이긴 하죠. 근데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고요. 더 정상적인 풀이 이거 앞에 겁니다. 앞에 거긴 한데 X좌표, Y좌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쪽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기존에 했었던 그 겨울방학 때 했었던 그 개념서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 내용 설명했었다. 나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요.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0 이상이고 뭐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2파이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Y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있죠?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야 배웠지롱. 사각함수의 합성 그래서 루트 2를 뽑아내고 해서 루트 2 sin X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상악함수의 합성은 분명히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 외요. 물론 교육과정 외인 거 너를 안 가르쳤냐라고 물어보면 그 양심이 나도 찔리죠. 그러면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루프텔 정리도 했었죠. 그다음에 편미분도 지난번에 했었죠. 뭐 이것저것 다 해놓고 뭐 상악함수의 합성은 뭐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내가 상악함수 합성을 잘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상악함수의 합성으로 풀리는 문제라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야. 상악함수 합성으로 풀리는 문제라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안 가르쳤는데 내신에서 나오면 나 멱살 잡을 거니? 라고 하면 멱살 안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거 최대치에서 어떻게 풀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결국에 무슨 좌표라고? X좌표와 Y좌표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석할게. 코사인 X를 라지 X로, 사인 X를 라지 Y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X랑 라지 Y는 어떤 관계예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지금 준식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 위에 있는데 이때 얘를 갖다가 내가 몰아놓게 되면 x 더하기 y를 갖다가 여기 스몰 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k라고 내가 생각해 볼게. x 더하기 y를 갖다가 k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얼마의 직선인 거야? 마이너스 1 직선인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x 더하기 y가 여기인 게 여기랑 어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놀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K1, K2 경계.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맞잖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원과 뭐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교점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교점에 있는 마지막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고 요 아래쪽에서 접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요 순간인 거고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요 순간이었던 거네. 이해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까지 이르는 요 상황.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이거 반지름의 길이 1이 나오게 되고 이거 생각해 봅시다. 어머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대1 대 루트 2잖아. 요 지점 뭐야? 루트 2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라. 최대값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거 얼마라고 돼 있었어요? B라고 돼 있잖아. 자 그리고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스몰 x가 되겠지. 요거 딱 얼마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딱 중간에 가는 거니까 이거 4분의 파이잖아. 요 4분의 파이가 얼마인 거야? A가 되겠죠. 이해 갈까요?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되겠죠? 그럼 그때 최소가 될 때의 각도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였겠지. 그 최소값 자체는 마이너스 루트 2였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합성을 안 가르친 건 쓰잘데기 없어서 안 가르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왜 쓰잘데기 없다 표현한 거야? 해석하면 합성보다 더 나은 풀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설명 왜 한 거예요? 그래프 같은 거 그리려고 했었을 때 로피탈 정리가 있어야지 오히려 파악이 편해서 설명했던 거고 쓸모없는 거라면 교육과정 외의 거를 내가 무슨 뭐 자랑하겠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최대한 안 가르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59번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 260번도 한번 가봅시다. 260번 가볼게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풀려고 들면 원래 이렇게 풀지 않아 보통? 루트 3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 뭐 해줄 거야? 제곱해 줄게. 제곱해주면 3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더하기 사인 제곱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x라는 건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넘기니까 4 사인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빼기 2는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2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인수분해 되나? 2,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사인 x는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야, 두 개 다 되나?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원래식에다 넣어볼게. 원래식에다 넣게 되면 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거 제로 나올 수, 이거 1 나올 수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 코사인 값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인이 1이었을 때 이것도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사인이 1이었을 때 코사인 뭐 나오면 되는 거니까. 빵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의 값에 대해서 우리 조건 만족시키려고 x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약간 귀찮지만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알아서 풀어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만족시켜 주려고 하면 이제 원래식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 x가 여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때에는 제가 어떻게 나오게 돼요? 루트 3 코사인 x가 2분의 3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2분의 루트 3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빵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맞춰주는 각도들 처리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된다? 방금 우리 공부했잖아. 코사인은 x좌표로, 사인은 y좌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단연을 만족시키는 라지 x랑 라지 y인데 y 더하기 루트 3x는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요? 라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니? 식이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y좌표는 얘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잖아. 그러면 x축하고 이루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요 각도 몇 도야? 요 각도 이제 60도 나오게 될 거야. 그렇잖아. 60도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점이 이루는 각도, 이 점이 이루는 각도잖아. 그러면 요 두 각도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그 x라는 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나오는 거니까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 점에 대한 각도는 얼마예요? 2분의 파이죠. 이 점에 대한 각도는 뭔데? 라고 하시면 야 이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여기 60도지. 여기 몇 도야? 요거 30도잖아. 요것도 몇 도야? 요것도 30도잖아. 그럼 이거 몇 도 나와야 돼? 머리가 안 좋아서. 여기 몇 도야, 이거? 요거 30도, 여기도 30도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인 거잖아요. 360도에서 30도 뺀 거지. 330도. 330도 어떻게 표현하지?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죠. 맞잖아.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는 얼마야? 6분의 10. 1파이야?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이거 두 개 모여주면 더해주면 3분의 7파이 나오게 되겠죠.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왜 미적분에 들어가 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복습할 때 몇 번 문제를 제가 261번 한번 째려볼래? 261번 보면 걔 최대 최소 찾는 문제인데 그거 딱 아까 풀었던 몇 번 문제랑 비슷해 보여요. 259번과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갖다가 통으로 x로, 사인을 갖다가 통으로 y로 놓은 다음에 한번 풀어봐봐. 그럼 풀려야 돼. 풀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야 네가 말한 방식으로 잘 안 되는데 혹은 네가 말한 방식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안 됐어 임마라고 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먼저 요 90페이지까지 해서 내가 안 풀어준 문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안 되면 요 문항까지 같이 질문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계속 진도를 갖다가 빨리빨리 못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진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숙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계속 숙제 똑같아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숙제인 거야?